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이상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채권 추심 법적 조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채권 추심을 할 때 법적 조치를 한다. 채권자가 이제 우편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 라고 할 때 하는 말들 중에 가압류를 한다 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강제 집행을 한다. 뭐 강제 경매를 하겠다. 또는 이제 재산 명시 신청을 하겠다. 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법적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강제 집행, 강제 경매 뭐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집행 권한에 표시된 채권자의 사법상 이행 청구권을 국가기관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 권한을 먼저 확보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집행 권한의 대표적인 것이 판결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판결을 받는 것보다 훨씬 간편한 방법으로 확정된 지급 명령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3단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이제 잡아두는 것을 압류라고 합니다.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현금화, 채무자의 재산을 이제 처분을 해서 그거를 이제 현금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화 시킨 금액을 이제 배당을 하는 거죠. 배당에 참여한 채권자에게 이제 분배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강제 집행 중에서 강제 경매는 특히 그 강제 집행의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에 쓰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제 생활에서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개념적으로는 이제 많은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이제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특히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이제 강제 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재산 명시는 채권자로 하여금 그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해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일단 채무자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법원에 신청을 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또는 이미 처분한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재산 목록을 작성하게 하고 법원에 출석을 해서 선서를 하고 그 재산 목록의 진실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그 재산 명시는 사실은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채권자가 이제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재산 명시 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했는데 채무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법원에 출석을 해서 선서하지 않거나 하면은 20일 이내에 그런 그 감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감치라는 것은 이제 가둬놓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서 유치장이나 이런 곳에 이제 가둬둘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채무자에게 큰 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력한 그 채무자를 압박하고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는 그런 강력한 장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실제로 이런 이제 많은 그 금융회사들, 특히 이제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그 채무자분이 이런 재산 명시 명령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재산 명시 절차가 이제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랑은 별개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절차에 최대한 이제 성실하게 응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시에 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어차피 이제 파산이나 개인회생 통해서 채무 문제는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재산 명시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했는데요. 그 제3명시 신청은 채권자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집행 권한을 확보해야 됩니다. 제3명시 신청도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의 이제 집행 권한이 있어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채무불이행 등록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채권자가 집행권을 확보했는데 채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이제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또는 제3명시 절차에서 감치처분을 받거나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그 법원에 불출석하거나 또는 이제 법원에 출석을 했지만 선서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했지만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하면 법원에서 이제 결정으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이나 그 채무의 내용에 대해서 명부를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그것을 채무자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리고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송부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송부를 하기 때문에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이제 신용정보, 그러니까 공공정보로 채무불이행자 정보로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용이 굉장히 예전으로 쓰면 이제 신용불량자라는 그런 표현처럼 신용이 나빠지게 됩니다. 대신 이제 그 변제를 하거나 또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채무 문제를 해결을 하면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신용정보상에도 이제 깨끗하게 그 채무불이행 정보를 이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제 채무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용정보상의 이제 채무불이행 정보는 이제 7년이 경과하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채무불이행자 명부 비치를 작성해서 비치를 한 것은 비치를 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또 말소가 됩니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그 채권 추심 법적 조치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